안녕하세요. 닥터제이의 쑥쑥 스토리입니다. 지금 3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을 조금 하는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지 하는 그렇게 약간 좀 인플렉션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씩 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제가 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얘기를 했던 게 뭐냐. 미국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 위주로 반등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 증가로 미국 중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자, 이거는 지금 3월 초에 가장 금융시장의 화두가 되었던 단어죠. 12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및 이머징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이제 그 말씀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기 민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그, 뉴스 아티클 같은 데라든지 또 금융 매체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게 화두가 지속적으로 될 것 같다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그냥 넘어갈게요.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은 지금 이제 21년도에 들어와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글로벌 경제는 더 크게 더 넓게 반등을 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클리컬 에셋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12월 말만 하더라도요. 근데 올해 최대 수요 가능 섹터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시크리칼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섹터들이 어떤 게 있냐? 베이직 머티리얼, 즉 이제 기간 산업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컨슈머,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 중에 금융하고 베이직 머티리얼, 컨슈머 시클리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실제 그 기름가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한 45불 정도였어요. 지금 한 65불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골드만에서는 올 연말까지 한 63불 정도 됐다고 했는데 벌써 60불에서 65불까지는 지금 다 올라왔어요. 이게 연말에 되면은 어쩌면 80불에서 85불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값 자체는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몰고 오는 것들이 뭐냐? 경기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 기름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어차피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 사람들도 많이 트래블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싣고 나르는 그런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물 경제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가를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금속, 비금속 중에서도 구리하고 비금속 원자재들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원자재 쪽이 가격들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 1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괴리가 상당히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3월 초만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접점에 맞춰졌다를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올해 하반기로 가면은 얘는 더 올라갈 거고 얘는 더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그래서 즉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10년짜리 금리예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때가 1%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월 둘째 주인데 이 레벨이 1.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금리가 1에서 1.5% 얼마 안 오른 것 같거든요. 0.5%인데 이게 10년짜리에서 0.5%면 주식이 가지는 그 상승력은 20에서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얘가 오른 만큼 걱정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중장기 금리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을 팔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팔고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판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좋은 뉴스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는 좋은 뉴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쭉 보다 보니까 얘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성장주인 그로스 스탁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2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꼭지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한 마이너스 12.5%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베어 마켓, 금융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이제 베어 마켓 컨디션을 피크에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한 마이너스 20% 정도 초과하게 되면은 베어 마켓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 내외로 하는 거는 그냥 조정. 뭐 어떤 사람들은 10% 이상 떨어지면은 커렉션이 왔다라고 해서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는 것들은 그냥 헬피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큰 조정들이 있었는데, 이때를 보시더라도 이때 이제 9월달 그 다음에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때도 헬시한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건강한 조정을 받고, 이때는 좀 조정폭이 길고 좀 마이너스 10%를 넘어가서 좀 우려할 사항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 나스닥 쪽에서만 이렇게 크게 왔고 S&P라든지 다우는 사실은 동기간 동안 최고치를 치고 있어요. 그만큼 실물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게 미국 10년짜리 장기금리가 지난 1960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한 60년 정도의 차트인데, 이게 보시면은 미국도 80년대까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쭉 떨어집니다. 이때가 막 대한민국에서도 웬만한 신탁, 지금은 이제 그 투자 신탁들이 다 없어졌는데, 뭐 신탁 가면은 아니면 은행 가서 신탁 상품 들면은 금리가 18%에서 1년 금리가 20% 정도 나오는 상품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장기 금리들이 쭉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는 작년 초에 최저치까지 떨어지죠. 거의 1%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 1%대 금리가 지금 한 3개월, 2개월 만에 1.5%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지금 움직인 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우리가 워낙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자금성, 그 유동성 자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올해하고 작년에도 그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장기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걱정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성장주가 떨어진다, 실물 경제가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 2주 동안에 봤던 그 주식시장의 급락이 바로 여기서 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지금 현재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섹터별로 나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지난 1개월 동안 성과인데, 지난 1개월 동안 오른쪽은 빅스 빼고요, 여기 오일하고 그 유럽하고 다우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YTD 1월부터 해서 3월 둘째 주까지 성과를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오일이에요.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환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실물 경제가 돌 수 있다. 그리고 지원금도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그 은행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을 하고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이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금리하고 저축금리하고 차이가 바로 은행의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net interest margin이죠. 요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출금리,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픽스 5년짜리하고 대부분 연동이 되고 미국은 그 10년짜리 장기 채권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올라가는데 저축금리는 그냥 플랫해요.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net interest margin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수익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짜리 장기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는 지금 올라갈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쪽에 자산들, 그 금융 주식들을 사는 유동성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아마 향후 지금 15% 정도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나머지 뭐 섹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들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냥 세부적인 섹터별로 나와서 했는데 제일 그 지난 1개월 동안 많이 오른 게 기름, 오일,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뭐 항공주죠. 항공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호텔하고 인터테인먼트, 극장 같은 거, 그 다음에 호텔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포레스트 프로덕트인데 이거는 이제 럼버라 그래서 목재예요. 목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컨슈머, 특히 이제 소비재 쪽도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큰 집들을 그 선호하는 경향들이 지금 좀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집 했는데 요새는 워낙 집에서 많이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컨스트럭션 붐이 일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스트럭션을 해놓으면은 집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놓으면 공간이 나오면 거기에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구니 인테리어 소품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금융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그 안에서 주가들이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지금 아주 뭐 크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원자재를 보시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이게 지금 이쪽에 이제 원자재 있는 섹터들인데 올해 연초 대비 그 성과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그 다음에 경기 순환의 가장 기본 요소인 구리, 카퍼, 그 다음에 곡물 쪽이에요. 곡물하고 섬유 쪽인데 커튼, 콘, 소이빈 이런 옥수수하고 대두 쪽도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가 뭘 얘기를 하면 얘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먹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순환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사이클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자, 이게 어디까지 될 거냐? 이 차트는 골드만삭 그 커머더티 인덱스 차트예요. 지난 한 2, 3년 정도 되는 건데 금융위기 전에 급상승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상승을 했다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꼬꾸라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서 바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여기서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의 빅사이클, 원자재의 빅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저희가 예전에 2008년 전에 봤던 이런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냐? 어쩌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시면 사실은 그 금융주들이 거의 피크를 치고서 올라갈 때였거든요.
금융 섹터, 그러니까 그 금융주, 은행주가 아니라 금융 섹터들, 금융 자산들이 상당히 버블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이제 주식 쪽에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제가 테슬라하고 GM을 비교했습니다. 자,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주식이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테슬라를 뭐 8년 전에 사놨으면 뭐 1000배 이상 수익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샀다. 작년 연말에 사서 이만큼 오른 거를 기대하고 더 오르겠지. 근데 이렇게 실제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면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팔리고 있는 이제 GM 차들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연기관차죠. 내연기관차인데 얘는 전기차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같은 구간에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올랐고 얘도 오르는 구간이에요. 자, 향후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투자 thesis는 이론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옵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전기차가 10년에서 15년이면은 거의 신차들은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다 전기차일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그냥 있겠느냐? 아니죠. 내연기관차들도 이미 트랜스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현대차를 보시면은 최근에 아이오닉인가요? 보시면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즉, 내연기관을 만드는 현대차에서 수소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100% 전기차도 만들고 빨리 충전되는 전기차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을 만들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 동안 기술 축적을 해왔어요. 테슬라는 최근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1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지는 기술력하고 이미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축적해내왔던 회사들의 기술력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다른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물건보다도 판매 채널이에요. 누가 더 큰 채널을 갖고 있느냐? GM은 지난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의 미국 전역, 글로벌 전역에 자기네 판매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이 채널을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판매력은 이쪽이 더 크게끔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기존 고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M에서 만드는 트럭을 누가 쓰고 있느냐? 미국에서 페덱스가 쓰고 있어요. 자, 지금은 전기차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이후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차를 지금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요. 근데 스테이지가 있으면 얘는 1번부터 해서 2, 3, 4가 있는데 얘는 2번 정도에 와 있고 얘는 4단계에 와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얘가 더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율주행에 쓰이는 그 칩, 프로세서. 요새는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차를 빨리빨리 제 시간에 공급을 못 해준다고 하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불균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GM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AI에 필요한 칩들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GM은 누구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페덱스와 같이 트럭을 무진장 사야 되는 업체들한테 파는 거죠. 요런 것들이 기본 채널에 빌트인 이미 다 구성되어 있고 자율주행도 되어 있고 전기차로 그 순환을 한다라고 그 GM의 새로운 CEO가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2035년까지 GM의 모든 생산 라인에 있는 차들은 전부 100% 전기차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총을 따져보면은요, GM은 한 6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거의 600조예요. 차이가 10분의 1.
얘인데 향후 몇 년 있으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몰라요. 얼마만큼 경쟁이 치열한 이 자동차 산업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얘처럼 천천히 가지면은 트랜스폼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얘기죠. GM은 중저가 차를 만드는 대중형 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마세라티라든지 벤츠니 뭐 여러 가지 그 알파 로메오라든지 굉장히 이제 고가의 상품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미 트랜스포머를 해서 동일한 패스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향후 테슬라와 그리고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 신규 업체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경쟁 구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 그 결과는 결국은 주가로 표현이 되겠죠.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주 굉장히 보링해요. 이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COF라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캐피탈 원 뱅크예요. 캐피탈 원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은행주는 그 뭐 별 재미가 없어요. 이때 작년 코비드 사태 나기 전에는 천천히 옆으로 흐르거나 약간 오르는 상태인데 대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코비드 사태 때 은행 주가가 같이 급락, 모든 주가들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은행 주가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반등을 쉽게 안 했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다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는 대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활동이 줄어들고 이미 나갔던 기존 대출 중에서 부실 채권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주가들이 천천히 회복이 되다가 코로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고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면서부터 금융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캐피탈 원 같은 경우는 미국 뱅크이기 때문에 미국 그 정부에서 그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 1인당 1,400불 뭐 그 가족이면 2,800불에서 커플들한테 이렇게 현금들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 현금들이 어디가 있었느냐? 다 은행 세이빙스 어카운트 예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예금을 축적해 나갔던 기관들이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왔을 때 받았던 자금들을 대출로 올리고 더 좋은 것들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피탈 원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면은 한 3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자, 반면에 성장주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로쿠라고 해서 이제 그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가 2월 중순부터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가 실물 경제 위주로 해서 돌아간다. 로쿠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상당히 그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로쿠 같은 것들도 올라는 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오르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더디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월 둘째 주인데요. 향후 실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겠느냐? 그거는 진짜 두고 봐야 될 얘기지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 자료예요. 골드만삭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리얼 레이트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주식시장은 오른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은 플러스 나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작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을 보면은요. 작년 1월부터 해서 작년 9월까지는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들었던 자금들이 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9월 이후로 여기 보시면은 작년 9월, 10월 이후로 미국이나 글로벌 금융으로 들어가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캐피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 일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자금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여기서는 보인다. 즉 주식을 사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 대출 받아서 주식을 많이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보시면은 예전에 IT 버블이나 2007년도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을 때 레벨이 여기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쯤 돼 있어요. 미국에서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써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아직까지도 약 한 10%에서 15%는 더 빌려야지 과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아직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게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든 21년도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플러스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크게 이제 신경들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급격하게 늘다가 줄었다가 6월 달에 많이 늘었어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쭉 줄었다가 겨울로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2차 락다운 한다, 3차 락다운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다가 연초가 되면서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새로운 신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 되어 있다. 예전에 여기 골드만에서 나오는 그 미국 경제가 그 리오프닝 재개장하는 그 스케일로 보게 되면 10이다 그러면 완전히 100%다 지금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한 3, 4 정도 수준이 있어요. 얘가 이제 10까지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실물 경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포인트가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거 이 차트죠.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가치주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잊혀져 왔던 가치주의 상승이 가팔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것 같고 얘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차트가 위하고 아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일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러셀 2000이 중소형주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가치주들이 모여 있고 러셀 1000이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는 연초부터 해서 1% 상승을 했고 중소형주는 9% 상승을 했어요. 8% 정도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말로 보면 갈수록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점부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가치주 쪽 그리고 실물 경제 쪽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가구업체들이라든지 뭐 침대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가 오른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기름 그리고 곡물 쪽에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곡물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름 회사들도 많이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들 중에서는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포드나 GM과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들도 올라갈 수 있고 금융주는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2020년과 같이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로부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간히 또 이제 시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